명재환? 아니 하재근 평론가 명재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긴 한데요. 이게 뭐예요? 얼마 전에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안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 교사의 이름이 명재환입니다. 맞아. 근데 그 명재환이 범행 1시간 반쯤 전에 네.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공소장을 공개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지난 2월 12일 그러니까 사건 당일 그때 오후 3시 13분쯤 이때가 범행 1시간 반쯤 전인데 그래요? 그때 명재환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 세상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지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세상에 범행 1시간 반 전에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한단 말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악스럽습니다. 기가 차요. 한 놈만 걸려.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이 3번의 기회가 있었대. 범행을 실행할 3번의 기회가 있었나 봐요.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 경악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한단 말이 이 걱정을 하고 있어. 이 와중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되냐. 또 우리 집은 어떻게 돼? 내 돈으로 피해자한테 보상하는 거야? 이따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이런 경악스러운 통화를 한 그 상대방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은 이 통화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저긴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고요. 네. 초등학생에 대한 범행이 임박했음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검찰 공소장에는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만 이 경찰은요. 명재환의 범행 암시 발언을 들은 남편은 귀가를 요구하거나 그러니까 집에 가라. 그러지 말고 집에 가라. 이 정도 얘기를 했겠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압박을 하면서 범행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실제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범행 방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의 이런 행동이 범행 방조로 보기까지는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자 우리의 법은 최진영 변호사님 누구한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자 물론 이 방송 본 명재환이라는 사람의 남편분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신고를 안 한 게 범죄 방조는 아니더라도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신고를 했다면 이 끔찍한 범행 우리 하늘이는 이런 일 안 당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결국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것으로 확실하게 이것을 방조로 처벌하지 못하는 할 정도의 어떤 증거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함부로 이 살인죄와 관련된 방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방조란 것은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물적 방조와 인적 방조가 있는데 물적 방조는 예를 들어서 흉기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어떤 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정신적 방조는 너 진짜 마음 단단하게 먹어 이렇게 하면서 범행을 강화하는 이런 말 같은 건데 세상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듣고 내가 불행하니까 누군가도 불행하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정말 극단적인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이른바 보증인적 지위에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형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이 있는데 정말 저도 아이를 둔 그 부모로서 그때 정말 남편이 혹시나 지금 학교에 전화해서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해서 이거 우리 부인 정말 불안정한데 빨리 이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화를 한 통이라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물론 결과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명재환이라는 사람의 이 명재환이라는 인간의 남편의 행동이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미는 게 보세요. 설마 내 아내가 범죄를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신고만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말로는 신고한다고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안 해요,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명재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그럼 신고를 했어야죠, 전화를 끊고. 경찰이 그거 출동만 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문제라고 봐요. 네. 법적으로 처벌을 못 받았더라도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누구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신고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재환이 하는 태도 보세요. 아까 잠깐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해야 돼.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맞아요. 남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으면서 내 경제적 피해, 내 가족에 대한 피해 이건 생각하고 이게 저희 뭐 사람이에요? 저희 사람? 사람이 아니죠. 이게 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가 피해 당하는 게 두려우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노리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게 돌봄교실 맞은편에 대기업 시청각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세상에. 거예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돌봄교실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었단 아우,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머네. 사람을 죽이려고 흉기도 준비하고 시청각실에서 맞은편에 있는 돌봄교실을 기다리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맨 여기군요. 마지막에 여기가 나온 시청학실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세상에. 저기에서 돌봄교실의 문을 보고 있었다니까요. 아이고, 네. 얼마나 무섭냐고요. 오후 4시 40분에서 47분경 네. 명재환이 돌봄교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 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주겠다며 접근해서 시청각실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 세상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있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는 책을 준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책 주고 가라고 하겠자고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랑 함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하늘이가 좀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미술학원에 가야 돼요. 저 아빠한테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 명재환이 아빠한테 못 갈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악마잖아, 악마지, 악마. 악마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하늘이가 한 번 더 얘기해요. 제발 보내주세요. 그 아이를 붙잡고 야.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니까 지난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르죠. 손정혜 변호사님 세상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일 이렇게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게 아니라요. 계획한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이 됐는데요. 즉 범행 나흘 전 오후에요. 명재환이 4시간 내내 휴대전화를 통해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그리고 살인 사건을 다수 검색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아, 세상에. 범행 당일에도 땡땡 초등학교 살해 사건,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수법조차 미리 검색하고 계획하고 심지어 연구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라면서요. 그러면 대체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 범행 동기는 뭐예요 그러면? 예, 검찰 이 공소장에 동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정 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보인다 라면서 명재환이 평소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 귀를 의심하실 것 같아요.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는 명재환의 변호인측이나 할 말 아니에요? 검찰의 공소장이 저런 말을 적어요? 왜 저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살인죄는 전형적인 동기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도 살인죄를 동기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결국 그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에 합당한 검찰로서는 구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작할 수 있는 사유, 왜 그렇게 했는지 동기를 찾았는데 네.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니 검사가 이거 엄격하게 더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죄를 어떻게 보면은 감경해주고 그렇게 했는 이유를 좀 해명해주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검사의 객관 의무, 공익의 대변자로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강하게 해야 되지만 네. 또 참작할 사유는 참작한 사유들을 어떻게 보면 법원에 밝힐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은 정말 엄하게 처벌해달라라고 하면서 뻥튀기 구형을 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네. 실질 구형, 정말 본인들이 수사를 해서 그 동기를 파악한 다음에 실제로 처벌할 정도의 형을 구형하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검사의 공소장에 이런 일이 보여주는데 우리 피해자 특히 학부모를 둔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노도 치밀어요. 지금은 하늘에 별이 돼 있겠죠. 우리 하늘이가. 정말로 이 원통함 그리고 그 엄마 아빠 하늘이 엄마 아빠도 지금 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도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이 우리 하늘이가 정말로 하늘나라에서만큼은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명제와는 법의 뜨거운 맛을 봐야 되고요.